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매치데이 5가 모두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경기씩만 남겨놨는데 이럴 땐 역시 킹우의 수죠. 제일 재밌죠. 네. 따져보고 계산하고 머리 아프고. 킹우의 수 체크해볼 조들이 지금 딱 봤을 때 가장 치열해 보이는 조는 두 조예요. 네. 한 조는 역시 레알 마드리드와 인테르가 지금 까꾸로 지금 뒤집어가지고 되게 비리비리비 약간 네. 이런 느낌이 거긴 있고 네 팀이 다 희망이 있으니까 모두 다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맨유가 지고 그다음에 라이프치가 마지막 골이 극적으로 또 캔슬이 됐잖아. 저쪽에 네. 바샥시히르가. 그렇죠. 그러면서 999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개 조가 사실 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챔피언스리그 승점 동률일 때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모두 승점 동률인 팀 간의 맞대결 승점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동률인 팀들끼리 붙었을 때 누가 더 좋은 전적을 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승자 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네, 굳이 승자 따지자면.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승점 동률 팀 간 맞대결 골 득실차. 세 번째는 다득점. 그리고 이것까지 동일하다면 원정 다득점까지 따지게 돼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다섯 번째인데 1, 4번까지 모든 조건이 동률인 팀이 두 팀 이상 있으면 그 팀들끼리의 맞대결 기준을 다시 따지라. 그 팀들끼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승점 동률인 팀들이 세 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세 팀끼리 비교를 했을 때 한 팀을 제외한 나머지 두 팀이 1번부터 4번까지 동일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더 올라가 있는 팀 한 팀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동률 두 팀끼리 또 한 번 1번부터 4번까지 따져라. 이거를 이제 규정상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네. 이 5번 같은 항목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팀인 경우도 있고 세 팀인 경우도 있고 그쵸. 그럼 고들끼리만 보면 되는데 이랬던 경우가 예전에 아스날이랑 도르트문트가 같은 조였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리버풀이 나폴리랑 같은 조였을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 세 팀끼리 얽히게 되면 네. 그 팀들끼리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네 팀 중에 세 팀의 승점이 같다. 그럼 얘를 없는 사람처럼 치고 이 세 팀 간의 경기들 전적만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쪼르륵 보면 그쵸. 됩니다. 네. 네.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그게 뭔 소리야? 라고 언뜻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묘하게 두 팀 이상 얽혀 있는데 그 둘이 맞대결이 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0대 0이 다 나왔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1대 1이 다 나왔거나 아니면 뭐 서로 2대1로 이겼다거나.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의 경우에는 결국 조별리그 전체 성적을 따져야 되는데 조별리그 골득 실차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득점 이것까지 동일하면 원정 다득점 그리고 누가 더 많이 이겼는가 이것까지 체크를 해보고요. 이것까지 동일한다면 원정에서 더 많이 이긴 팀. 네, 그리고 이것까지 동일하다면 이제 벌점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퇴장 3점, 경고 1점. 퇴장은 무조건 3점입니다. 이렇게 벌점을 매게 되고 이것까지 동일하면 결국 UEFA 클럽 개수. UEFA가 그동안 이 팀의 UEFA 대회에서의 성적을 기준으로 매기게 되는 점수들이 있거든요. 이 벌점을 리버풀조에서 한번 보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었나? 그랬어요. 네. 네, 보기 직전까지 비교적 갔어요. 최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리버풀이 챔스에서 준우승 우승을 막 이렇게 하는 동안에 조별리그에서 꽤 어렵게 올라갔던 시즌들이 최근에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때마다 우리도 이 유튜브에서 경우의 수가 이렇다라는 거를 계산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경우의 수 라이브 중계 때 네. 잘못 얘기하면 한 번 꼬이죠? 그러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계산을 어떻게든 초기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에 잘못된 데 한 번 꽂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 왜 그러냐면 라이브 때 중계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캐스터 입장에서 해설위원 얘기 들어야죠. 영상 보고 있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이쪽에서 바깥 부주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야. 현장 해설도 들어야 되고. 현장은 듣고 네. 그다음에 PD콜을 들으면서 뭐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핀트 잘못 들어가면 완전 말리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항상 함정이 좀 있다. 맞아요. 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네. 자, 그러면 조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두 개 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조는 상황만 한번 체크해보면 돼요. 네. A조 바이어는 뭐 별 문제가 없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탈락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츠부르크에게 패하면 아틀레티코가 유로파리그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목하면 되겠고요. 잘츠부르크한테 비기거나 이기면 아틀레티코는 16강 진출 확정. 거꾸로 얘기하면 무승부 이상만 하면 된다. 네, 이 맞대결만 딱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짤츠가 바이언도 짤츠 만나면 약간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물론 짤츠가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잘츠부르크가 분명 2017-18 시즌 유로파 돌풍도 일으켰던 팀이고 은근히 이럴 때 또 승부수를 내는 팀이기는 해요. 맞아요.
자, 그다음 B조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골 때리는 조인데 그쵸. 레알 마드리드랑 인테르가 3위, 4위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16강에 갈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제일 편의 있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각 팀마다 어떻게 16강을 갈 수 있는지 좋아요. 그 시나리오를 짚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먼저 레알부터 볼까요, 그럼? 네, 레알은 이기면 무조건 16강 이기면 갑니다. 가. 대신에 인테르가 동시간대 샤흐타르랑 경기를 치르는데 인테르가 이기거나 비겨야 레알 마드리드는 1위가 되고요. 인테르가 지면 샤흐타르가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이 동률이 되는데 샤흐타르한테 2번 다 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2위가 됩니다. 그래서 인테르가 무조건 이기거나 비기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겨야만 1위. 근데 네. 무조건 레알은 이기면 어쨌든 16강에 마음 갈 수 편해. 있는 거예요. 이기면 돼. 네, 비기게 되면 시나리오가 좀 묘한데요. 인테르가 샤흐타르를 꺾어야만 조 2위로 16강에 그렇지. 올라갈 수 있고 네. 이게 아닐 시에는 유로파리그로 떨어집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기지 못하고 비겼을 때는 콘테한테 빌어야 됩니다. 제발 이겨주세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인테르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만약에 승점이 동률이 됐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그래도 인테르는 승자승에서 앞서거든요. 2번 다 잡았잖아. 네, 그래서 3위는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네. 근데 역시 2위에 오르지 못하면 의미가 좀 없게 되겠고 음. 패하면 어떤 경우에서도 없습니다. 무조건 16강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 레알은. 그리고 만에 하나 인테르가 샤흐타르를 꺾으면 유로파리그마저도 못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4위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지단 경질 생각해봐야 됩니다. 클럽 대항전 아예 못 나가면 지단이 아무리 해준 게 많다 하더라도 아마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의 위상이나 페레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단도 못 이겨서 사임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단이 솔직히 얘기하면 지단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선수단은 노쇠화되고 있는데 적절한 보강은 안 됐고 영입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데다가 있는 선수들은 부상당하고 지단도 아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감독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축구는. 그렇죠. 그 챔피언스리그 성적이 지금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샤흐타르전 2패 충격이 그게 너무 커. 크고 그게 지금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넨글라드바흐가 이제 16강에 가려면 승리나 무승부가 필요합니다. 이기면 무조건 1위. 네. 당연한 계산이고 비기면 인테르가 샤흐타르에 지지만 않아도 1위 합니다. 그 정도로 이기거나 비겨도 어쨌든 16강에 갈 수 있는 메넨글라드바흐고요. 질 경우에는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인테르와 샤흐타르가 무조건 비겨야 네. 2위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이 두 팀 중에 어느 팀이건 승리하면 메넨글라드바흐도 3위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션글라드바가 제일 유리해요. 왜냐하면 네. 저도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왜 이 한쪽으로 승부가 갈렸을 때 무조건 3위로 떨어지게 되냐면 메넨글라드바흐한테 맞대결 승점이 앞서요. 1승 2무를 인테르가 거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찬우 형도 체크하실 인테르의 상황. 16강에 가려면 일단 승리하고 봐야 됩니다. 이기면 돼. 근데 이겨도 어쩌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이기면 최고 순위가 2위인데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메넨글라드바흐가 비기면 유로파리그로 떨어져요. 이기고 저쪽에서 승부가 갈려야 됩니다. 네, 무조건 가려야 돼요. 비기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맞대결 승점에서 인테르가 밀리기 때문에 승점 동률이면 인테르가 결국 내려가거든요. 인테르 설마 4위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콘테가 나가리가 되겠지. 그래야죠. 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지만 찬우 형이 보는 어떤 그 이 장회장의 그리고 인테리어 어떤 그 보드진의 어떤 그 스타일상 그냥 둘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 악몽은 한 시즌 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이번 시즌 끝까지 다 보는 근데 거. 진짜 이상하게 진짜 콘테가 너무 안 좋다가 딱 최근 2경기 그러니까 사스올로전을 이겼단 말이야. 사스올로가 이번에 얼마나 요즘 잘하고 있어요. 잡고 챔스에서 딱 잡은 바람에 완전히 기사회생을 했어.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리그도 표면적으로 보면 순위는 상위권이에요. 그렇지.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네.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비기거나 지면 무조건 4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테르는 가장 확률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네. 시조 보겠습니다. 여긴 뭐 없어요. 네, 정말 끝났어요. 간단하게 네. 끝났습니다. 네, 둘이 나갔습니다. 네. 맨시티가 그냥 아주 수월하게 나갔고요. D조는 리버풀이 1위도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아약스와 아탈란타 경기인데 그렇죠. 아탈란타가 승점이 앞서니까 유리해요. 지지만 않으면 16강에 갈 수 있다. 아약스는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네, 여기도 뭐 아주 클리어하고 네. 그다음에 오늘 첼시랑 세비야가 사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벌어질 경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루가 그냥 포샷 포키를 보이면서 이건 진짜 결정력의 네. 승리였죠. 네.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첼시가 스코어상으로는 이겼죠. 여기도 끝났습니다. 1위 네. 결정 끝. 자, 그리고 F조
여기는 약간의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다. 일단 도르트문트는 16강을 확정했는데 1위 자리가 아직 확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라치오와 브리에 중에 한 팀이 챔피언스리그 16강 갈 수 있거든요. 일단 상황을 보면 도르트문트가 1위에 오르려면 이기면 무조건 1위 확보. 근데 비기면 라치오가 동시간대에 비기거나 져야만 1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라치오가 이기게 되면 승점에서 밀리기 때문에 2위가 되고요. 맞아요. 도르트문트가 패한다 해도 라치오가 동시간대 질 경우에는 1위가 확보가 되고 라치오가 승점을 1점이라도 획득하면 도르트문트는 2위로 밀리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뭐 여유가 있고요. 라치오는 16강에 가려면 승리와 무승부가 필요한데 그 클럽 브레하고 직접 맞대결을 가지니까 네. 아무래도 승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면 제니트가 지지 않을 시 1위가 되고 근데 만약에 지면 무조건 브리에한테 승점이 역전당하기 때문에 유로파리그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홀란드가 이거 한 달은 빠질 것 같은데 햄스트링 때문에 네. 그거는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좀 부담이죠. 어쨌든 그쵸? 홀란드가 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쉽게 가져가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G조도 사실 편한데 여기는 1, 2위가 결정이 안 됐어요. 네, 이 1, 2위 경우의 수가 좀 많이 복잡한데 바로바로 설명드릴게요. 바르셀로나가 1위에 오르려면 유벤투스전 승리와 무승부가 필요하고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한 골 차로 지거나 0대2로 지면 1위. 왜냐면 한 골 차로 질 경우에는 맞대결 골득실에서 앞설 수가 있고 네. 0대2로만 패할 경우에는 조별리그 골득실까지 넘어가거든요. 예. 근데 조별리그 골득실이 보시는 것처럼 바르셀로나가 앞섭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1위로 올라가고 근데 한 골 넣고 2골 차 이상으로 패할 시에는 맞대결 원정 다득점에서 열세가 됩니다. 예. 뭐 1대3, 2대4 이런 거는 원정 다득점은 유벤투스가 맞대결에서 앞서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2위로 떨어지고 3골 차 이상 패배도 맞대결 골득실에서 바르셀로나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열세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2위가 됩니다. 지금 형철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뭐 저거까지 계산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네. 토너먼트에서 2위로 진출했다가 피보거나 아니면 되게 특이하게 이상하게 1위로 괜히 나왔다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럼요. 시즌마다. 그 만약에 저 추첨했는데 만약에 이대로 끝났는데 2위 팀 유벤투스가 안 좋은 팀 걸리고 1위 팀 바르셀로나가 꿀 빨았어. 네. 그럼 유벤투스 팬들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렇죠. 네. 반대로 이건 운때인데 1위로 나갔어. 근데 2위가 훨씬 대진이 나은 경우들이 간혹 있을 때가 있어요. 2017-18 시즌이었나? 레알 마드리드가 조 2위를 하는 바람에 그래, 그런 애들이 개판 친 적이 조이 있었지. 되면 네. 그 왜 유로나 이런 거 할 때 뜬금없는 팀들이 포트 3가 있고 그러면 왜 여기 왜 있는데? 그쵸. 포르투갈 이런 애들 예,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렇죠. 유벤투스는 이제 바르셀로나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해하시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 H조입니다. 여기가 지금 승점이 999를 때리면서 바샥시히르는 4위로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맨유, 파리, 라입지히가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각 팀들 상황 진짜 면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6강에 가려면 라이프치히전 승리와 무승부가 필요하고요. 무승부 이상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이 결과를 냈을 때 파리가 동시간대에 바샥시히르를 못 이기면 1위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길 경우에 파리가 동시간대 바샥시히르에게 비기거나 지면 1위 자리가 확보가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왜냐면 파리가 비길 시에 세 팀 간 맞대결 승점을 따져봐야 돼요. 맞아요. 승점이 세 팀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 팀이 동일해졌을 시 만약 맨유가 라이프치히에게 비긴 상황이라면 맨유는 세 팀 간 맞대결에서 승점 7점, 파리는 6점, 라이프치히는 4점이 돼요. 그러면 맨유가 이제 앞서는 거죠. 그렇죠. 맨유가 1위가 1위. 되는 거고 파리가 그러면 2위가 되는 그치. 거죠. 근데 만약에 파리가 지게 되면 맨유와 라이프치히가 결국 승점이 동률이 된 상태로 1, 2위가 되는데 맨유는 라이프치히에게 만약에 라이프치히가 마지막에 비길 시에는 1승 의무가 되니까 네. 맞대결 전적을 앞서서 본보다 더 라이프치히보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패할 경우에는 무조건 유로파리그로 떨어져요. 맨유 치면 안 돼요. 네. 와, 이거는 존나 쩌는 경기야. 네. 왜냐하면 라이프치히도 4월에 골고 길고 왜냐면 나겔스만이 존심 한번 상했단 말이야. 그쵸. 솔샤르한테. 5대 0이었으니까. 그래, 이거는 본인이 분명히 뭔가 회복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맞대결 마지막 경기가 맨유 대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승점 동률이 서로 될 일이 굳이 없어요. 정말 서로가 비겨가지고 그래, 두 팀끼리만 만나는 게 아닐 시에는. 근데 그 상황이 맨유한테 어쨌든 가장 이로운 점이고 지금으로서는 뭐 맞대결 전적도 있으니까 이제 경기 내 쪽으로 봤을 때는 프레드가 못 나오죠, 징계 때문에. 그쵸. 근데 저쪽은 또 우파메커너가 못 나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좀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그리고 파리의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바샥시히르전 승리와 무승부가 필요하고요. 지더라도 가능성 있게 높은 상황이에요. 네. 일단 이기면 무조건 1위. 그렇죠. 왜냐하면 라이프치히에게 맞대결 원정 다득점이 앞서고 있고 맨유와 비교해도 맞대결 골득실이 앞섭니다.
이 두 팀과 맞대결을 승점이 동률이 돼도 음. 가장 유리한 건 파리 생제르맹이고요. 비기게 되면 무조건 2위가 확보가 되는데 이건 앞서 언급드렸던 세 팀이 승점 동률일 때 무조건 맨유가 1위, 파리가 2위, 네. 라이프치히가 3위인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파리는 2위가 확보가 됩니다. 패할 시에 어떻게 되느냐? 라이프치히와 맨유가 비기지 않는 이상 2위로 16강에 올라가요. 이런 시나리오가 왜 나오느냐? 라이프치히에게 맞대결 원정 다득점이 앞서고 맨유에게 맞대결 골득실이 앞선다. 그러니까 두 팀과 승점 동률일 때 무조건 파리가 윗순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두 팀이 서로 비기지 않는 이상 파리가 진다 하더라도 2위는 확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리가 약간 유리한 그림이 있어요. 네, 굉장히 네.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마지막 이미 4위가 확정된 바샥시엘이기 때문에 네. 맨유와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파리가 무조건 바샥시엘을 잡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임해야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파리가 이긴다고 봐야 되는 게 실질적이고 라이프치히가 이게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네, 무조건 승리를 해야 돼요. 이기고 파리 생제르맹도 바샥쉐이르를 잡으면 조 2위가 됩니다. 그리고 파리가 동시간대 비기거나 지면 승점에서 앞서기 때문에 1위가 1위까지 되고요. 가능하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라이프치히가 맨유와 비긴다. 그러면 파리가 바샥쉐이르에게 져야만 2위가 돼요. 이상한 상황이죠. 네. 사실상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예. 그렇죠. 사실상 바샥쉐이르한테 파리가 승리 아니면 무승부는 최소한 거둘 수 있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도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쵸. 그나마 따지면 무승부니까. 근데 그렇게 될 시에는 라이프치히는 유로파리그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하고도 기본적으로 맞대결 승점이 밀리고 이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세 팀 간 맞대결에서도 승점으로 따져봤을 때 라이프치히가 가장 아래쪽에 있잖아요. 맞아요. 세 팀 간 맞대결에서 4점을 따는 데 그쳤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불리하게 작용하고요. 라이프치히도 지면 무조건 유로파리그로 떨어진다. 오지 마. 아스날의 우승을 저지하기 위해 레알 마드리드와 라이프치히가 대기 중입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아스날은 뭐 택도 없고 이렇게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어떤 흐름상으로 봤을 때 유로파리그에서 물론 리그와 다르게 네. 밀란이 유로파에서 약간 흔들거리는 느낌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밀란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토트넘. 그러니까 이 두 팀 그리고 뭐 또 뭐 나폴리 같은 팀도 있으니까 그들이 아씨 뭐에 무슨 뭐 레알이고 라입지고 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세 팀 간 승점 동률일 시에 유리한 순서 맨유 1위, 파리 2위, 라이프치히가 제일 불리합니다. 네. 그리고 두 팀 간 승점 동률일 시 어떤 팀들끼리 묶여도 파리가 제일 유리하고요. 네. 그 다음이 맨유가 유리하고 가장 불리한 팀은 또 라이프치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경기 최종전에서 무승부가 나오면 10-10이 되니까 그때 아까 방금 형철이가 얘기한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라이프치히가 불리하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런 표를 저희가 첨부를 해드리시니까 근데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그냥 한번 쓱 보고 지나가야지. 뭐 이거 막 이거 네. 물론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요거들을 한번 보시고 그냥 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방법은 이기면 장땡입니다. 그렇죠. 이기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사실. 자기 팀 네. 위주로만 체크하시면 그렇죠.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